안녕하세요. 용감한 닭, 용닭 브레이브 치킨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7일 목요일이고요.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어제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방송을 좀 건너뛰었어요. 자, 먼저 그 매크로 리짐 한번 살펴보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late inflationary boom, 그 인플레이션과 성장이 같이 동반 상승하는 단계인데 이게 이제 late, 약간 끝 단계. 그래서 인플레이션 아직 스티키한데 성장을 조금씩 둔화되는 그런 단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켓 내러티브스 넘어가 보면 어제 그 PCE가 발표됐죠. 가장 중요한 데이터였는데 그 core PCE는 0.2, 그래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전달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헤드라인 PCE는 그 0.2%가 나왔죠. 저번 달은 네게티브 0.1%, 이거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시장이 예상했던 0.1%보다도 조금 높게 나왔어요. 헤드라인은 어느 부분이 가장 높게 나온가? Services Inflation, 이쪽이 조금 높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화보다는 Goods, 재화보다는 서비스 쪽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지불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PCE, 그 이제 year over year는 3.7%, 저번 달하고 같고 예상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제 나온 PCE 이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본다 그러면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거나 조금 높게 나온 건데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스티키하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PCE가 그 이제 9월 그 FOMC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현재 상황으로는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아요. 그 CME Fed Watch에서 어제 그 PC가 발표되고 나서 그 이제 연준의 금리 정책에 어떤 변동이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측을 한번 살펴봤는데 거의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예측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그 PC가 나와서 시장은 이 데이터가 연준의 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9월달. 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구재, 그 durable goods order.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1.1%. 전달은 0.5, 예상은 0.5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이제 이게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 core durable goods, 그러니까 이제 transportation, 이 durable goods에 그 이제 항공기 같은 것이 가끔씩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래서 항공기 주문이 있으면 이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어서 그거를 transportation을 뺀 core durable goods, 이거를 살펴보면 0.4%, 전달보다 좀 낮고 예상보다도 조금 더 낮은 수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 1.1% 높게 나온 거는 transportation 이쪽 때문에 조금 durable goods order가 높게 나온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조금 더 중요한 데이터죠. GDP growth rate Q2 그 1.5% 나왔어요. 저번 분기에는 2.1, 그리고 시장 예상은 역시 1.5였는데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제가 저번에 이걸 가지고 이제 GDP 성장률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성장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니까 그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내용을 살펴보면 strong consumer spending, 소비자들의 소비가 조금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AI boom drives business investment. 특히 이제 기업들이 AI 인프라스트럭처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소비, 그다음에 기업들의 투자, 이게 굉장히 크게 늘어났어요. 근데 왜 GDP가 떨어졌는가 봤더니 그 surge in imports and cutbacks in government spending. 수입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특히 이제 AI와 관련된 이제 하드웨어 제품들 이런 것들을 많이 수입하다 보니까 수입이 늘어나면 GDP가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수입이 늘어나서 GDP 성장률이 줄어들게 나왔고, 그 다음에 정부의 지출이 조금 지출에 어떤 이제 cutbacks, 정부 지출이 좀 줄어드는 것, 이것 때문에 GDP가 조금 줄어든 것처럼 나오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아직 소비와 투자가 아직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성장이 조금 둔화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요거는 조금 내용을 수정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들도 빨리 살펴보면 personal income, 개인 소득, 그 다음에 personal spending, 개인 지출, 전부 다 저번 달 그 예상치 소득은 0.4%, 그래서 저번 달보다는 늘었고 예상치보다도 높아요. 그리고 지출 0.2, 이거는 저번 달보다는 좀 낮지만 예상보다는 좀 높게 나왔죠. 그래서 소득도 늘고 소비도 아직은 좋은. 그래서 아직은 미국 경제가 아직은 큰 어떤 위험증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나온 것들을 살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제 나왔던 데이터 중에서 이제 트레이딩과 좀 연관돼서 살펴볼 데이터는 이제 미국 원유 재고죠. 미국 원유 재고인데 95,000 배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미국의 원유 재고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재고가 지금 미국 이란 전쟁을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낮아졌다가 저번 주 재고가 급격히 갑자기 상승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95,000 배럴 정도 나왔어요, 지금. 근데 이제 저는 그 원유가 근본적으로 지금 재고가 거의 바닥이 나고 있는 상태다. 펀더멘털 때문에 그 원유 가격이 상승해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왜 그런가 살펴보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 전략 비축유가 지금 보시면 289만 100만 1000만억 2억 8,900만 배럴, 그 이제 289 million barrel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그래서 현재의 그 전략 비축유 양이고요. 근데 이제 전략 비축유는 그 250 million barrel 100만 1000만억 2억 5천만 배럴이 지금 operational flow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이제 이 이하로는 그 원유를 뽑아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원유를 저장해 놓은 그 salt caverns, 일종의 그 염전 동굴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다가 전략 비축유를 지금 저장해 놓고 있는데,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salt caverns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전략 비축유와 얘가 내려갈 수 있는, 더 내려갈 수 있기는 있어요. 뭐 더 뽑아 쓴다 그러면. 근데 이제 우선 어떤 법률로 정해놓은 한도가 이 정도니까 얼마큼 남았는가를 살펴보면 39 million barrel, 3,900만 배럴 정도 남아있죠. 근데 지금 지금 이제 그 전략 비축률을 얼마 정도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뽑아 쓰고 있는가 봤더니 weekly, 주 단위로 계산했을 때 한 주에 530만 배럴을 뽑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계산을 해봤을 때 그럼 이 한계치에 도달하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남아있냐? 약 7.3 weeks, 7.3주. 2달이 안 돼요, 지금. 약간 50일 조금 넘은 상태예요. 지금 이 수치대로 간다 그러면 더 전량 비축률을 더 뽑아 쓰는 주도 있고, 그 주도 있었고, 덜 뽑아 쓰는 한 주도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대략 7.3주, 50일 조금 남는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상업용 재고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전략 비축률을 뽑지 못하는 한계에 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물리적으로 더 지금 상태가 원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수요 파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그렇게 큰 수요 파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2달 안 되는 이 기간 이후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지금 시장에서 보는 바는 다시 이란과의 어떤 화해 무드가 조금씩 다시 나오고 있죠. 그런 얘기들이 오만과 이제 그 항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중동에 대사관을 다시 파견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것들을 선반영해서 원유 가격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호무즈 해협이 닫혀 있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어느 순간 공급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원유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예. 지금 전략 비축률을 포함한 미국의 원유 재고가 거의 급감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몇 년이죠? 그죠. 한 40년 만에 그 최저치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상 저는 원유가 가격이 어느 순간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원유 재고 발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약 60만 배럴 정도, 0.6 million barrel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재고가 굉장히 낮았어요. 저번 주와 비교해서도 재고가 훨씬 급격히 줄어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관심 가졌던 뉴스는 약간 뉴스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나왔던 그 증시와 관련된 가장 큰 뉴스는 earnings. 특히 이제 엔비디아, 세일스포스, 그다음에 옥타 뭐 이런 것들, AI와 관련된 주식들이 earnings beat 발표가 나오면서 급등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뭐 엔비디아는 4%, 세일스포스는 13%, 옥타는 뭐 20%.
그래서 시장은 아직 그 AI 그리고 이와 관련된 어떤 투자에 대해서 아직 그 긍정적인 시각을 아직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arket breadth로 넘어가 보면 breadth 그 자체는 지금 약간 뉴트럴한 상태, 그리고 오르거나 내리지도 않고 그냥 횡보하는 플랫한 상태이고, 모멘텀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약간 모멘텀이 하향으로 내려가는 모양. 그 다음에 이제 advanced decliner 상승주 하락주, 이것도 지금 약간 중립 단계, 근데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는 약간씩 조금씩 약화되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최고가 최저가를 이루고 있는 주식들, 이것도 neutral flat. S&P 500 기업 중에서 50일, 100일, 200일 선에 있는 기업들은 어떤가? 얘는 아직은 굉장히 포지티브예요, 지금. 근데 그 50일, 100일 선 아래로 주식들이 조금씩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200일선 위에 있는 기업의 수는 아직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50일, 100일선 밑으로 내려가는 기업의 숫자가 점점 조금 늘고 있다는 게 조금 우려되는 상황. 근데 전반적으로는 아직은 포지티브하다. 포지티브한 얘기는 아직 이제 위험 신호를 알려줄 수 있는 풋콜 레이시오, 빅스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지금. 풋콜 레이시오도 약간 뉴트럴한 상태인데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평평한 상태이고, 빅스는 14.81, 어제 다시 좀 내려갔더라고요. 굉장히 낮은 단계이고 역시 바닥을 치고 있고, 그래서 이 둘 자체 위험 신호를 알려줄 수 있는 이 지표들이 아직은 시장에 어떤 위험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 근데 이게 또 반대로 오히려 시장이 지금 너무 그 complacent, 안일함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아직은 그냥 조금 약화되곤 있는데 어떤 뚜렷하게 위험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차트를 보면서 선물에 대한 제 개인적인 어떤 바이어스를 얘기해 보죠. 우선 그 ES를 살펴볼 텐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Commitment of Traders Reports라고 해가지고 COT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COT 자료도 조금 트레이딩에 활용해 보려고 그 엑셀 파일을 만들었는데, 잠깐 한번 보시죠. 그 레버리지, 그 우선 ES부터 살펴볼 건데, ES. 그 ES의 그 leverage funds, 그 다음에 asset manager, leverage fund는 약간 투기적인 speculator라고 하죠. 투기적인 단체이고, asset manager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투기보다는 자산 관리. 그 이쪽에 사실은 돈이 더 많긴 하죠. 근데 이제 이 두 세력이 약간 대부분 약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 보면 그 이제 asset manager 얘들이 지금 82.7% 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저번에 그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 이제 레버리지 펀드는 그 숏을 하고 있다가 약간 스퀴즈를 당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쪽이 그 네거티브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사들였어요. 다시 그 숏 커버가 조금 일어난 것 같고, 반면에 그 이제
SM 매니저는 지금 굉장히 많이 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credit long. 지금 기관들은 다시 말하면 주식을 살 만큼 많이 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상승할 어떤 여력이 조금 많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상방이 제한됐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하던데 약간 그런 상태요. 스퀴즈 때문에 저번에 이제 레버리지 펀드가 숏을 많이 하는 바람에 스퀴즈가 조금 났었는데 그게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고 커버를 많이 했어요 지금. 근데 이제 더 이상 롱을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좀 높은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credit long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는 조금 저는 약간 bearish하다고 그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에서 약간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잠시 한번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겠다. 지금은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약간 bullish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내일 위쪽으로 한번 주식이 한번 올라갈 수도 있겠다. 특히 이제 어제 발표된 엔비디아를 비롯한 여러 주식들이 earnings beat 이 소식 때문에 오늘 아마 이제 사람들이 여기다가 다시 달려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위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금으로 넘어가 보면 금은 조금 특이한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producer merchant 다시 말하면 이제 마이너거든요. 마이너스 금을 직접 생산하는 사람들. 여기서 이제 매니지먼트는 약간 투기적인 세력들. 근데 이쪽도 점점 롱 비율이 올라가고 있고 여기도 지금 여기는 원래 이제 숏을 이 사람들은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그 가격을 가격을 보장받기 위해서 숏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다시 말하면 이쪽도 적극적으로 헤징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드문 상황인데 한마디로 정리하냐면 양쪽 다 지금 building long 계속 금이 더 위쪽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쪽 구간에서 다운 트렌드 라인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계속 이게 bullish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풀백이 있을 것 같다. 지금 차트 상으로 보면. 근데 여기서는 뉴트럴이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을 겪을 것 같은 어떤 차트 모양이에요. 지금 상태로 보면. 저번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한번 어느 정도 이쪽 부근 4850 이쪽 부근에 지금 약간 매물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기 전에 지금 한번 이렇게 조정이나 풀백을 한번 겪을 것 같은데 왜 뉴트럴이라고 했냐면 그게 그 정도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바로는 이 상방으로 올라가는 그 이제 트렌드 라인 이 정도 선에서 조정이 끝나거나 아니면 더 내려온다 그러면 이 부근 4,500 이 부근 정도까지를 한번 테스트해주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컨솔리데이션 아니면 풀백, 그러니까 굉장히 가벼운 풀백 정도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약간 뉴트럴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유로 넘어가 보면 원유는 지금 그 COT를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그 여기 매니지 머니를 보시면 거의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거나 그러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producer merchant 이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사들이고 있죠. 여기서 이제 producer merchant은 그 누구냐면은 그 일종의 정유사들이에요. 정유사들. 다시 말하면 원유를 사들여서 정제를 해가지고 파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가격이 자기 보기엔 굉장히 적절한 가격이라고 생각돼서 이 가격대에 많은 선물들을 지금 사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보기엔 적절한 가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가격에 많은 매수를 한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on the sideline. 아주 관망세인 것 같아요, 지금. 관망세.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이제 펀더멘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볼리시하다. 지금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고 그렇게 바뀔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그 트럼프가 어떻게 쓰든 그 이제 그 midterm 올해 11월에 있을 the midterm 이때까지는 어떻게 쓰든 유가를 억누르려고 할 것 같아요, 지금.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차트 모양이나 모멘텀 이런 거를 살펴봐도 조금 약간 뉴트럴한 상태. 그래서 제가 그때 이쪽 부분에서, 이 트렌드 라인, 이 채널이 이렇게 꺾이는 걸 보고, 확실히 모멘텀이 없고 계속 이걸 누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들고 있을까 하다가 여기서 그냥 우선 청산을 해버렸는데 제가 보기엔 이 $80 이쪽 부근에서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조금씩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 당장은 조금 가격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좀 관망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약간 뉴트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평소보다 어제 많은 그 이코노믹 데이터가 나와서 그거를 좀 설명하느라고 내용이 조금 길어졌어요. 가장 조금 확신이 있는 건 금. 금은 어느 정도 조정이 거치고 나면 그 롱으로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That's it for today. Hopefully I'll come back tomorrow. If something happens, I might not. Anyway, so happy trading and I'll see you tomorrow. Bye-bye.